예전에 저희 오디션 때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윤흥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일종의 팩트 체크예요. 태양광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태양광은 이래서 안 돼. 사실은 그게 더 폐기물이 많아. 뭐 그거 사실 크게 환경 보호에 도움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505님은 태양광이 번쩍번쩍 눈이 부시다. 13645님은 미관상 나쁘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팩트체크를 오늘 윤흥상 이사장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태양광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는 분들 샵 0999로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윤흥상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문자로도 왔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 번쩍번쩍 눈이 부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깜짝 퀴즈. 제가 2부에서 깜짝 퀴즈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태양광 패널은 눈부실 정도로 반짝인다. 예는 1번, 아니오는 2번. 네. 로고송 저희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문자요. 1번은 예, 2번은 아니요. 태양광 패널은 눈부실 정도로 반짝인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 분만 저희가 이번에는 한 분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죠? 간발의 차이로 놓치신 분께 죄송한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패널은 눈부실 정도로 반짝입니까? 일단은 모든 물체나 이런 것들은 빛을 받아서 다시 어느 정도는 반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사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양당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 정답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반사한다. 네. 이게 질문이 괜찮았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눈이 부시다는 것은 어차피 미관상 생활상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눈이 아프다. 일단은 정답은 2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방해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가장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유리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반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태양광 패널은 유리의 절반밖에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거나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정답 2번 아니요. 3523님. 네,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 주위는 더 덥다.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퀴즈까지 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반사율은 태양광은 5.1% 정도입니다. 유리가 8에서 10% 정도고요. 네. 심지어 흰색 페인트 있잖아요. 네. 빛을 많이 반사하게 돼요. 예. 70에서 90% 정도 반사하고요. 심지어 붉은 벽돌도 태양광 패널보다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약 2배에서 4배 정도 반사율이 높습니다. 밝은 목재라든가 플라스틱도 70% 80% 정도 반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체들은 자동차도 마찬가지, 외관도 마찬가지고 많은 빛을 반사한다는 거죠. 다만 시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설들이 갑자기 눈에 띄고 그렇다 보니까 선입견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예민하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요.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한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만 그런 건 아니다. 정도를 따지면 붉은 벽돌보다도 반사율이 낮다. 네. 햇빛을 흡수해서 전류를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반사율을 낮추는 게 이 제품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인천공항 지붕이라든가 미국, 일본에는 공항 부근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군요. 예, 여러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주위는 더 덥다. 이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 태양광 지붕에 올려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기분에 왠지 여름이 되면은 그 옆으로 가는 게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조금 전에 빛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더 시원할까요? 더울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전자제품이거든요. 아, 올해부터 국가에서 공식 전자제품으로 또 인정을 했고 네. 폐기 처분 과정에서도 전자제품을 우로 폐기가 폐기가 되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빛을 모아서 전류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 차이 자체는 그 생활이라든가 우리 또 동물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가장 빛의 량이 많을 때 실제 측정을 해봤는데 초근접했을 때가 0.1도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이게 주변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로 다 측정을 해봤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라든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다 측정하고 했던 그런 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7280님 퀴즈 듣다가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태양광 패널 기능을 다했을 때 어떻게 폐기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환경을 더 파괴한다는 말인데 꼭 알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전자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예, 이것만 답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짧게 답해 주시면. 패널은 그 유리가 거의 80% 정도 되고요. 네. 알루미늄이 한 8%. 네. 그 외곽 틀을 만드는 거 그리고 구리가 한 1%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밀봉제로 쓰이는 반도체를 밀봉하는 실리콘이 한 5% 정도 되고 10% 정도가 이제 필름인 거죠. 그리고 네. 반도체가 들어간 거에서 대부분 재활용 가능하고 90% 이상 걱정하는 부분들은 없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서 현재 약 2곳에서 전문적인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또 분류해서 재사용하고 수출도 앞으로 그런 길로 열리겠죠. 국가기관에서 거점별로 그런 재활용 시설들을 지금 2군데 구축했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제품으로 폐기 처분되고 생산자가 이 폐기 과정도 책임지는 이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든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자든 폐기 과정까지 다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국가가 올해 제주도에 한 군데 네. 그리고 육지에 4군데 해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7군데 정도가 거점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예, 전문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도 전국 지자체 200군데 정도 집화장 정도 모으는 곳이죠. 네. 만들어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센터로 이제 운송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수거는 누가 하느냐? 이 수거만 전분으로 하는 NGO 공제조합을 네. 만듭니다. 공제조합을. 네, 공제조합에서 전문적으로 그럼 비용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던 부담금에서 다 충당해서 그러니까 전자제품처럼 철거를 해서 그 수거에 가는 것들은 어쨌든 수거 과정은 그때부터는 국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능한 재사용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이 적도록 할 수 있다. 패널 자체는 95%가 재활용이 되다. 거죠. 그러면 0363님 고민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주택에 살고 계신데 다른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보면 좋아 보여서 우리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태양광 패널은 고장나면 못 고치고 잘못하면 버리지도 못하는 쓰레기가 된다. 태양광 패널 AS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 좀 다른 문자네요. AS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네요. 폐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설을 시공하게 되면은 네. 작은 소형 태양광이든 아니면 뭐 3kW 뭐 저희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 상업 발전이든 시공사가 전문 시공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불되고 대개 5년 정도 5년 정도요. 또는 뭐 짧으면 뭐 미니 태양광 같은 3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네.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무료 있는 AS. 거죠. 그렇죠. 네. AS가 되는 거죠. 그 이후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문업체한테 의뢰하게 돼. 의뢰하면 얼마든지.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전자제품 냉장고나 뭐 세탁기, 에어컨 사용하는 것처럼 네. 이미 그 시스템이 폐기든 AS든 다 네.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태양광 모듈 전자제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폐기 전자제품으로.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네. 여기 또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태양광 패널에서 이 전자파 나온다. 이것도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오해가 많으신 건데요. 오해가 많은 건가요? 네. 제가 4월 7, 8, 9일 날 네. 실제로 그 구 경기도청 안에서 벚꽃 축제가 3일 동안 열렸는데 경기 시민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태양광 팩트 체크, 네. 오해와 예. 진실 혹은 가짜뉴스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퀴즈를 내서 맞춘 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 그런 태양광 걸 하셨었네요. 조리기로 음식을 네. 만들어 드리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가장 많이 가우뚱하는 게 예. 빛반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오시라고 조리기 옆에 가서 모듈을 한번 보시라고 빛이 들어오는 분, 반사가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가 전자파 문제인데 어쨌든 태양광 모듈은 직류 전류를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자파는 직류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인버터라고 전력망으로 이제 연결하기 전에 전력망은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 네. 전류이기 때문에 네. 인버터에서 전환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자파가 일부 발생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그리고 그 측정 단위 가우스로 보면은 인체 보호 기준이 한 62.5 m가우스 정도 되는데 태양광은 0.07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노트북 네. 수준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텔레비전이 0.1이고요. 노트북이 0.08인데 노트북 하루 종일 보는데. 그렇죠. 매번 보는 거잖아요. 헤어드라이기 37.9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면 물론 보호 기준이 완벽히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노출을 덜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전자제품 중에 가장 낮은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없는 게 낫겠지만 그렇죠. 일상에서 늘 있는 가운데 사는데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노트북 수준이다. 노트북보다 못하다. 그것도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근접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누가 패널은 태양광 얼굴 패널 들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궁금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오해도 이참에 확실하게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523님이 25평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25평 단독주택이요. 예. 이게 설치할 장소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옥상이 25평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20% 정도는 난간 정도를 제하고 한 20평이 남는다 그러면은 태양광의 효율이 점점 좀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 모듈 1m, 2m 정도 규격이 되는 모듈을 패널판에 어느 정도 몇 와트를 얹을 수 있냐가 효율이거든요. 지금은 1m, 2m가 좀 넘습니다. 모듈 사이즈 자체가. 거기에 지금 600와트까지 올릴 수 있는 모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기술이 나아지면서 똑같은 규모의 발전소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있다. 지금은 평균이 1kW 올리려면 1.6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평 정도니까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공간도 주고 그러니까 10kW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kW 정도 설치할 수 있다. 10kW면 요즘 평균 비용으로 보면은 한 1,500만 원. 1,500만 원. 25평 단독 주택에 태양광을 10kW. 그러니까 그 25평이 이게 어떤 난간도 있고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32평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미니 태양광. 미니 태양. 그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그거는 미니 태양광 요즘 보통 우리가 보급형으로 나온 게 330와트 정도인데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해서 그 정도로 지자체별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20개 정도 조합원하고 시민들한테 자부담 한 5% 정도 받고 그러니까 70만 원이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원시도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님 하시는 그 조합에서 하는 건 수원 시민들한테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수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인 관심으로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주택, 건물, 뭐 이런 공장, 지분 같은데 자부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50%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전도 되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태양광 밖에다 세워놓는 게 보면. 이 정전하고는 좀 상관이 없나요? 정전을 대비한다라고 그러면은 개통 그러니까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축전, 배터리를 축전했다가 쓰는 방법을 쓰면은 정전에 대비할 수는 있죠.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비용이 뭐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해서 신청하니까 마감되고 막 이래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조합에 신청할까 했는데 여기는 수원 시민만 된다고 합니다. 수원 시민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을 가입하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3024님이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도로 옆에 걸린 현수막 중에 중금속 오염물질 태양광 발전소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이 종종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발암물질 덩어리 태양광 패널 결사 반대
이런 오해를 해소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간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바로 잡아서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OBS 오늘의 기후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그러셨네요. 3024님. 아니 저는 이분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인 줄 알고 읽었는데 뒤에 가서 저도 그 얘기가 긴장했습니다. 저도 중금속 질문인 줄 알고. 읽으면서 이거 답변 어떻게 하시지? 그리고 막 죄송해하면서 그래서 읽었는데 자료를 띄웠어요 지금 답변하려고. 중금속이요. 이거는 그럼 다음에 나와서 또 중금속 얘기도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중금속 얘기를 혹시 한 1, 2분 안에 짧게 해주실 수는 많이 길어야 되나요? 이 답변이. 아까 잠깐 제가 소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모듈을 이루는 물질들이 어떤 것들인지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가 거의 80%고요. 네. 특수 강화유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앞뒤면으로 다 돼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햇빛 직접 받는 부분하고 지면에서 반사되는 햇빛까지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네. 돼 있고 그리고 전류 흐름을 잡아내는 반도체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싸고 있는 실리콘 재질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제 굴이라든가 고체 납, 아주 큰 미량 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로 돼 있지.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는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중금속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3523님 안산시에서도 하는지요 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죠. 지금 태양광 그렇죠. 지원하는 사업은.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전국의 최고의 모범적인 협동조합입니다. 네, 3523님 안산 햇빛발전 조합이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햇빛발전 조합이 있는 지역을 잘 찾아보고 다음에 이사를 가야겠네요. 경기도에 32개 협동조합들이 32개가요.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 거네요. 거의 모든 지자체에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앞으로 저희가 윤은상 이사장님 또 모시고 얘기 나눌 테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오늘의 기후로 질문 주시고요. 이 태양광에 대한 모든 것을 팩트 체크합니다. 또 이 얘기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 공식이라고 찾아서 보시면 저희가 매일 오늘의 이슈하고 노광준 PD님의 그 기후 브리핑은 늘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흥상 이사장님 딱 뵈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이 스포츠맨 같은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